부산 사구의 한 골목길. 서복순 여사의 집에서는 매일 아침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이고, 벌써 7시네. 며느리는 아직도 안 일어났나? 서복순 여사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상이죠. 내가 21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아직도 이러고 있네. 며느라 일어나. 벌써 7시야. 엄마, 저 너무 피곤해요. 어제 횟집 늦게 끝났잖아요. 그래도 아침밥은 챙겨 먹어야지. 애기도 밥 먹여야 하고. 며느리는 짜증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왜 자꾸 간섭하세요? 키우짱 씨는 필리핀에서 온 며느리입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시집와 지금은 3살배기 딸을 키우고 있죠. 결혼식 날 서툰 한국어로 서복순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서복순 여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린 며느리가 안쓰럽기도 하고 딸처럼 예뻐해줘야지 했는데 갈수록 버릇이 없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인해 매일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났죠. 며느라, 저녁 먹자. 된장찌개 끓였어. 키우짱은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거 끓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냄새 너무 싫어요. 그럼 뭘 먹고 살라고? 맨날 고기만 먹고. 서복순 여사는 며느리의 식성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한식을 거의 못해 먹습니다. 서복순 여사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또 오늘도 맨밥에 물 말아 먹네. 횟집에서 일하는 며느리는 오히려 회와 해산물은 잘 먹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횟집에서 가져온 회예요. 드세요. 아이고, 난 생선은 꼭 구워야 먹겠어. 너나 먹어라. 내가 엄마 생각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왜 안 먹어요? 속상하게. 엄마도 나한테 된장찌개 주지 마요. 이렇게 두 사람은 식성도 맞지 않아 오해도 많이 생깁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부딪힙니다. 특히 아이 양육 문제로 갈등이 심했죠. 애기 옷 그렇게 얇게 입히면 안 돼. 감기 걸린다. 필리핀은 이렇게 입어도 괜찮아요. 더운데 왜 자꾸 두껍게 입히려고 해요? 아이고, 여긴 필리핀이 아니라 한국이야. 괜찮아요, 엄마. 냅둬요. 감기 안 걸려. 오늘은 애기 이유식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날 아침 서복순 할머니는 손녀의 이유식을 위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며느라, 일어났니? 키우짱이 잠이 덜 깬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왜요? 애기 이유식 만들어야지. 며느리 키우짱이 서복순 여사의 말을 자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어제 말했잖아요. 오늘은 애기 데리고 친구 만나러 간다고요. 뭐라고? 애기가 이유식 시간도 안 지키고 어딜 가?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니까요. 애기는 분유 먹이면 되잖아요. 서복순 여사는 참다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분유? 요즘 애기들 이유식 안 먹이면 영양 부족된다고 텔레비전에서도 그러는데. 키우짱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똑같이 짜증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텔레비전만 보면서 잔소리해요? 필리핀에서는 다들 이렇게 키워요. 여긴 필리핀이 아니라 한국이야. 애기 교육은 한국식으로 해야지. 고부의 언쟁의 아기까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키우짱이 아기를 안으며 서복순 여사를 째려보며 말합니다. 보세요. 엄마가 소리 지르니까 애기가 놀랐잖아요. 왜 그래요? 왜 나한테 화내요? 서복순 여사는 억울합니다. 내가 소리를 질러? 며느리 내가 먼저 큰 소리 냈잖아. 아니, 엄마가 먼저 소리 질렀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 내 마누라 좀 봐. 애기 이유식도 안 먹이고 친구 만나러 간대. 키우짱이 울먹이며 남편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못 살겠어요. 엄마는 맨날 잔소리하고. 나도 사람인데 친구도 못 만나요. 엄마가 나한테 자꾸 화내잖아요. 진정해요, 둘 다. 엄마 키우짱 친구 만나게 보내줘요. 너까지 마누라 편들 거야? 내가 그동안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보, 보세요. 또 옛날 얘기 꺼내시네요. 제가 여기 온 것도 후회돼요. 키우짱 씨는 씩씩거리며 아기를 안고 건너편 마을 친구 집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서복순 여사는 한숨을 쉬며 서글픈 표정을 짓습니다.
내가 이런 며느리 때문에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니가 좀 이해하고 키우짱 예쁘게 봐줘요. 하나뿐인 며느리잖아요. 타지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복순 여사는 아들이 며느리 편에 드니 더더욱 화가 납니다. 너는 가서 일이나 해. 마누라 편만 들지 말고. 자식 키워봤자 소용 하나도 없어. 2시간 후 서복순 여사는 키우짱의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 키우짱 어머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며느리 있니? 며느리 키우짱이 안에서 힐끔 쳐다보며 말합니다. 엄마, 왜 왔어요? 서복순 여사가 도시락을 내밀며 말합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스파게티 만들어 왔어. 친구랑 같이 먹어. 키우짱이 놀란 표정으로 말합니다. 엄마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텔레비전 보고 배웠지. 너희 먹으라고. 아까 미안했어. 서복순 여사는 한국 음식을 도통 먹지 못하는 며느리 키우짱을 보며 텔레비전의 요리 프로그램을 보며 스파게티 만드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엄마, 이거 제가 좋아하는 스파게티 소스예요. 맛은 모르겠다. 처음 해봐서. 엄마 것 같지는 않지만 맛있어요. 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너무 고집했지?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엄마가 저 걱정해서 그러시는 건데. 그렇게 고부는 또 금방 화해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두 사람은 또 다툼이 시작됩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시어머니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일하느라 바빠서 못 받았잖아. 키우짱이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보고 싶은데 빨리 와. 나 보고 싶지? 서복순 여사는 옆에서 듣다가 한 소리 합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일하는 사람 좀 내버려둬. 내 남편이에요. 내가 알아서 해요. 어휴, 내가 말도 못하냐? 하지만 서복순 여사는 며느리의 다른 모습도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횟집은 사람들 소음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며느리 키우짱은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며 일합니다. 아주머니, 며느리 참 일 잘하네요. 맞아요. 항상 웃으면서 손님들 응대하고 부지런하기도 하고 손이 정말 야무지더라고요. 내색은 안 했지만 서복순 여사는 속으로 뿌듯해했습니다. 그건 그래. 우리 며느리가 일은 정말 똑부러지게 잘해. 그러던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필리핀 친정도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요? 글쎄요. 가도 될까? 정말요? 친정에 가도 되나요? 서복순 여사는 방송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며느리가 친정에 갈 수 있다며 뛸 듯이 기뻐하길래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필리핀 여행. 결혼 4년 만에 처음 가는 며느리의 친정이었습니다. 서복순 여사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처음 본 키우짱의 부모님이 사는 곳이라니 기대 반 설렘 반이었습니다. 며느라, 친정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 사실 좀 가난하긴 해요. 필리핀에 도착한 후 한참을 차를 타고 간 키우짱의 친정. 현실은 서복순 여사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시골 마을은 소음이 가득했습니다. 서복순 여사는 마을을 보고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나무 판자로 덧댄 집들, 비위생적인 환경. 제대로 된 상수도 시설도 없는 마을. 서복순 여사는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걸 참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 며느리가 살았구나. 키우짱의 어머니도 만났습니다. 딸이 한국 가서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서복순 여사는 그제서야 며느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것도 생활 방식이 다른 것도 당연하지. 필리핀에서의 며느리 키우짱의 일상도 달랐습니다. 엄마, 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또 나가? 그래, 알았어. 대신 일찍 들어와. 사도넘음 이런 데서 어떻게 사세요? 비만 오면 물이 새고 불편할 텐데. 괜찮아요. 우린 늘 이렇게 살았어요. 서복순 여사는 키우짱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키우짱이 5살 때예요. 비가 많이 와서 집이 잠겨서 앨범도 다 잃어버리고 이 사진 한 장 남았어요. 사진 속 5살 키우짱이 환하게 웃는 사진을 보니 서 여사님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정말 귀여웠네요. 그날 밤 서복순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맨날 며느리한테 잔소리만 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시 한국 가면 다시 필리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친정엄마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다음 날 아침 서복순 여사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돈어멈,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야, 너도 같이 들어봐. 이거 1,500만 원이에요. 새 집 지으시라고 가져왔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을 지으라니요? 키우장이 충격을 받은 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 돈이면 이 동네에 괜찮은 집 하나 마련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 손주도 와서 살 집이 있어야지. 키우장이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필리핀 집에 물이 새서 나도 항상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제 알겠다. 내가 한국 음식 냄새를 못 참은 것도 생활 습관이 다른 것도 다 이유가 있었네. 내가 필리핀 와서 보니 깨달은 게 많아. 미안해. 엄마, 전 이런 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전 맨날 엄마한테 대들기만 하고. 나도 미안해요. 서복순 여사는 며느리 키우장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씩씩하게 잘 살아준 게 더 대단하지. 이제 내 부모님은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이런 큰 돈을 선뜻 주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사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그 순간 키우장은 시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버릇없게 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내 친정 부모님도 내 사람이야. 2주 후 키우장의 부모님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방이 3개나 되고 이제는 비가 와도 물이 새지 않습니다. 또한 따뜻한 물로 설거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 비가 와도 걱정 없겠네요. 나도 안심이에요. 키우장도 새 집을 보며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제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너는 이미 효도하고 있어. 우리 아들하고 결혼도 해주고 일도 하고 손주 잘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한식 배워볼게요. 서복순 여사는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정말? 냄새 싫다며? 괜찮겠어? 이제는 익숙해질래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저도 배우고 싶어요. 서복순 여사도 변화했습니다. 며느라, 오늘은 피곤할 텐데 좀 더 자. 내가 애기 볼게.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제 된장찌개랑 회랑 같이 먹자. 너도 나도 좋아하는 걸로. 네, 엄마. 근데 전 역시 회가 더 좋아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 남편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여보, 오늘 많이 바빠요. 응, 좀 그래. 알았어요. 일 끝나고 연락해줘요. 기다릴게요. 우리 며느리 많이 달라졌네. 시어머니의 사랑과 이해가 며느리의 마음을 열었고 며느리의 변화는 다시 시어머니를 기쁘게 했습니다. 이제 보니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일도 잘하고 이제는 나도 잘 챙겨주고. 엄마도 최고예요. 제 친엄마 같아요. 필리핀에 가난했던 친정집은 이제 새 집으로 바뀌었고 부산의 고부관계도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문화의 차이,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죠.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 되기까지의 여정은 이해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때로는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게 느껴지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 때 그 어떤 관계보다도 따뜻하고 특별한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서복순 여사와 키우장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서여사님이라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